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강세 마감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취업자 수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요. 실업률은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자, 이 같은 호재를 등에 업고 국내 증시가 오늘 2,000선 돌파를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는 최대 이슈가 있는데요. 한화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에 한화가 횡령 및 배임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거래소는 5일에 한화에 대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입장인데요. 자, 이에 따라 한화는 오늘부터 주식 매매가 재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한화는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뻔했고 거래소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한화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요. 동시호가 상황 살피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흘 동안 하락을 했었죠. 106만 원대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은 1% 이상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포스코만이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모비스 최근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었었는데 오늘장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은행주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오늘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1% 이상 반등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또 하이닉스도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전자, LG에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삼성물산도 1.37% 오르면서 건설주도 힘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디스플레이가 2.23% 상승하면서 29,800원, 오늘장에서 3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모두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도 오르면서 장을 마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위 셀트리온이 2% 이상 상승하면서 37,900원 선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다음 역시 지난 금요일에 1% 하락했다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지난 금요일에 6% 이상이나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3% 이상 오르면서 11만 8천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 혼조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SFA가 2% 상승, 젠백스가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월 6일 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출발이 당연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4포인트 정도 현재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한 주 출발을 시작하게 됐지만 아무래도 하나의 어떤 횡령 배임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좀 충격으로 좀 와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어떤 충격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자율공시의 어떤 위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 금요일 7시 장이 끝나고 난 뒤에 7시 정도, 7시 8분인가요? 그 정도 현재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그 시간의 거래죠. 4시 반부터 6시 사이도 아무 어떤 그 거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에서도 어떤 기금이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횡령 배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혼란이 좀 가중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전례들도 있습니다. 보유양지라든지 마니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상장 폐지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거래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좀 단기적으로 출렁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매도에 나서고 어떤 시장이 만약에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투매 동반적으로 나서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대응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전문가님, 오늘 한화가 급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6% 하락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은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해줬지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10% 넘게 좀 하락 출발하지 않겠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5.79%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추세를 본다면 32,000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세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돌발적인 어떤 그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출렁임이 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지금 이제 바닥권입니다. 어쨌든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것이 낫지 투매 좀 동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자, 아무래도 조금 뭐 하나는 하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정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이제 1.8%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2%, 그리고 오늘 뭐 자동차 업종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1.1%,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8%, 기아차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좀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좋지 않겠나 좀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더 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IT, 금융, 그리고 과학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대발 호재로서 시장이 좀 상승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IT 업종,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호남소유 같은 화학 업종,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금융 업종에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업종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지난 8월달 급락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해서 조금 이런 상승 그림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1포인트죠. 1.11% 오른 1994로 장을 출발했고요. 코스닥 역시 오름세입니다. 5거래일째 상승이고 526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쪽은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0.63% 상승한 525선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 코스피의 상승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가 붙으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크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자금이 크게 몰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그 시총액 상위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0.5%대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CJ ENM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은 좀 저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경기 순환주를 할 수 있는 역시나 그 서울 반도체 최근에 그 LED 관련주들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대 전후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CJ 오쇼핑이나 다음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뭐 OCI 머티리얼즈, SK 브로드밴드, 동서 등은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그 약보합권에서 그 골프전문 같은 경우도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GS홈쇼핑이 1%대 넘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차바이오엔 등도 한 1%대, 2%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업종들의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중에서 오늘 좀 강한 것은 일단 화학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TK케미칼이 4%대 넘는 상승세, 그러니까 강세를 좀 출발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태양광 관련주에서 오늘 강세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3%대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정확하게 지금 코스닥에서는 어느 한 섹터 자체가 강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개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 코스닥 장세에서는 그런 것들이 역시나 좀 중요한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한화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유지하게 된 상태에서 오늘 국내 증시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 듣기 앞서서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좀 점검을 받아야겠어요? 네, 아트라스백스 제가 지난번 추천했던 가격대에 지금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오전 기대와 더불어서 이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PER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PBR도 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트라스피엑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 25,500원이 지난주 금요일 매수가로 주셨던 가격이군요. 자,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굴착기와 공작기계 그리고 지게차 이런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는 종합기계 회사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긴축 완화의 모멘텀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동사의 4분기 실적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기대치를 하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1,024억으로 전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의 굴삭기 판매 부진과 더불어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성과급 비용 증가 그리고 밥킷 인수 자금의 리파이낸싱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자문료 이런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300억과 400억 사이에 추가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세전 손익으로 전분기에 이어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그 기준율을 인하하면서 그동안의 긴축 정책을 다소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성수기인 2월 달과 5월 달에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나타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3월 달에 다시 한번 추가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이런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굴삭기의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시 최대 중국 업체인 싸니가 있고 캐터필라, 두산 이런 순서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긴축 완화와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 지난해보다는 기저효과로 인한 어떤 상승세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미 시장 주목을 줄 수 있는데요. 북미 지역,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올해 오바마 대선 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경기 부양 기조와 더불어서 최근 3, 4년간의 경기 위축으로 달아가지 못했던 이 설비 투자와 재고 소진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르는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메리트와 더불어서 외국인 기관 매수를 들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영업이익 8조 9천억, 매출액 8조 9천억, 영업이익 7,700억, 순이익은 3,200억 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준 밸류에이션을 PER 시장의 수준인 25,000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부터 외국인이 122만 주, 최근 2월부터는 기관이 210만 주, 근데 연기금이 10%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포어는 금년도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도 한 0.24% 정도 오릅니다. 매수가 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2,500원과 21,0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가는 23,500원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9,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공략주 두산 인프라코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 흐름이 어떤지 좀 먼저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3원 50전 하락한 1114원 80전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조금 상승하면서 1117원 선에서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동향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상회하면서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달러원 환율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의 2차 구제금융 조건 합의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소식들, 그리고 이제 금주에 그리스 채권 만기와 그리고 3월달에 그리스 채권이 대규모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로그룹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리스에서의 디폴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반응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할 법한데요.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달러는 소폭 하락 정도에 그치면서 이런 것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 자산들의 반등에 아직까지는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ECB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와 같은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 좀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드라기 총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전반적으로 1.31달러대 저항을 확인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일 이평이 좀 상향 돌파하는 기술적 반등에 실패하면서 아무래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20원을 하회한 이후에 하락 속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달러 선물 매도 규모도 2,000계약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추이에 주목하시면서 오늘은 1,110원대 중반 흐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봤고요. 채권시장 동향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 금주 금통위 앞두고 대변수에 의해서 제한적인 움직임 연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8틱 하락한 104.34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3년짜리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채권 금리가 좀 약세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 반등의 채권이 약세 분위기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 경기 둔화에 신흥국들이 이번 올해는 좀 함께 반응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팩트는 채권 시장의 강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내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날 20일 그리고 한국까지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모두 완화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들에 좀 시장이 좀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오름세인데요.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8,943.14포인트로 1.26%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 맞춰서 일본 증시도 월요일 아침 강하게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IT보다는 자동차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소식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생산을 철수를 하고 이제 태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재정 위기 영향으로 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들의 공세 등으로 유럽 생산의 채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쓰비시 자동차는 이제 태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을 하고 향후 이곳을 수출 생산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만 이제 114억 엔의 적자를 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내수나 아니면은 동남아 지역에서 일단 수익 기반을 확보를 한 후에 향후 이제 유럽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인 다이하츠와 히노 브랜드 판매량을 모두 포함해서 올해 전체 판매 예상치를 958만 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도의 이제 예상치고요. 일단 회사 자체에서 말하는 거니까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로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한 21%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저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부분
늘어나서 이렇게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뭐 시장 자체에서도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성적표도 안 좋았었고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합니다. 이제 소니, 샤프에 이어서 파나소닉도 이번 회계연도 적자 전망치를 대폭 확대를 했었는데요. 3,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이번 회계연도 전체 순손실 규모가 사상 최대인 800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200억엔 순손실 전망치를 대폭 확대한 것이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순손실 전망치를 900억엔에서 2,200억엔으로 대폭 확대시킨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산업 전체적으로 상당히 둔화돼 있고 뭐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게 없으면 IT보다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 부분에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이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태국 홍수라든가 앵고 그리고 이제 대지진 때문에 이제 사상 최대 적자가 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이제 복구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기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주말에 일어난 한화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한화가 10대 계열사 그룹 계열사로는 처음으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화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네, 한화는 지난 3일 장 마감 후인 오후 6시 46분께 김승현 한화 회장 등 임원 3명이 한화 SNC 주식을 저가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김 회장 등 회사 관계자 11명이 6,400억 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이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었는데요. 이 횡령 배임액 중 한화에 해당하는 금액은 899억 원으로 한화의 자기자본 대비 3.88%의 일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이 2.5% 이상의 횡령이 발생했을 경우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또 이 규모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할 경우 하면 거래소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이 종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원래 오늘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4일 거래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어제인 5일에는 긴급 회의를 열어 상장 폐지 대상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매매 거래 정지될 경우 투자자의 황금 기회 제약과 시장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례적으로 주말 내 신속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여부를 결정한 것인데요. 한화 측도 거래 정지 등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영 투명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거래소 측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어제 긴급 회의 결과 거래소는 한화의 경영 투명성 개선 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화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한화의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한화는 주식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자,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사하다기보다는 지난 1년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횡령 배임 혐의나 사실 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중 횡령 배임 금액이 커서 한화와 같이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 온 것은 보혜양조와 마니커가 있는데요. 보혜양조의 경우 지난해 9월 22일 지난해 10월 13일과 10월 26일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회사 주식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혜 양조가 주식 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2달가량 걸렸습니다. 마니커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 16일 대표이사와 부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 횡령액은 132억 원, 배임액은 106억 원으로 자기 자본대기 26.19%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같은 해 지난해 6월 3일 마니커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마니커도 2주 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은 것입니다. 반면 코스닥 업체의 경우 지난해 횡령 배임 사건을 겪은 곳 가운데 13곳이 상장 폐지됐는데요. 이번 하나의 그 실질 심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 사태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경우 이번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와 관련해 사과하고 투명 경영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나 남영선 대표이사는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와 관련 실질 심사 절차가 진행됐고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회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고 자산과 유가증권, 자금 거래 시에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제도의 거래 기준 금액인 50억 원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 원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또 앞으로 도입될 준법 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부의 양변에 대한 법적 내용 사전 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는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고 하나를 비롯한 하나그룹주가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중에 7% 이상 밀렸다가 지금은 낙폭을 한 5%대로 줄였는데요. 투자자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하나는 오늘 장 시작과 함께 6%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5%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나케미칼, 하나증권 등도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하나 사태로 하나그룹 전반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커져서 오늘 장 시작 이후에 2, 3일 정도는 하나와 계열사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나그룹 계열사 중에는 중상장사로는 지주회사 격인 하나를 비롯해 총 6개 이릅니다. 자회사 중에는 대한생명, 하나케미칼이 있고 손자회사로는 하나증권과 하나타임월드, 하나손해보험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그룹 하나와 하나그룹주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면서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만약 하나와 하나 계열사 주가가 급격한 조정을 받는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의 경우 오너 리스크가 기존에도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면서 하나케미칼의 경우 태양광 부분, 하나건설은 이라크 수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사태 집중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장 출발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하나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더 해볼 텐데요. 하나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하나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건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더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좀 정리 좀 잘 해주셨는데 예.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횡령 배임에 관한 부분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기업의 말 그대로 뭐 기업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뭐 2.5% 상당히 큰 뭐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크죠. 김승현 회장님께서 그 실명적 거래소는 그렇지만은 조금 그 김승현 회장님 같은 경우 이전에도 조금 안전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의 타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정리가 됐는데 일단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횡령 배임에 대한 899억 정도의 횡령 배임에 대한 얘기 그 이전에 가져왔던 그런 뭐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 얘기가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횡령 배임에 대한 실제 심사, 자기 자본 대비해서 2.5% 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좀 위반을 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 심사에 갔었고요. 그리고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 법적 그 어떤 그런 구성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공시가 제외되다 보니까 상표사서까지 갔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조금 주가들이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 7% 넘게 하락을 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5.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케미칼, 그리고 하나증권, 뭐 대한생명, 하나서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은 하나 전체적 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발생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은 빠르게 어떤 그 하나에서 그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업의 지속성 그리고 재무구조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상장 뭐 적격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한국거래소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경영 투명성에 대한 뭐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행 계약서를 검토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유효성이 있다고 좀 판단했고요. 그래서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좀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한국거래소 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얘기를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연결해서 조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마니크란지 보의 양조 그 기자님께서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마니크 같은 경우 대표이사란지 그리고 부회장이 횡령 배임에 좀 관여하게 되면서 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 횡령 같은 게 132억 그리고 106억의 배임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기 자본 대비 한 26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구명에 나섰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횡령이 아니고 업무상에서 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상에서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적극적 구명이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공익이라든지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 상장 그 뭐 거래 정책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조금 2월 3일날 판결이 나왔는데 이미 뭐 회수가 됐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깎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횡령을 66억 정도 판단했고요. 그리고 배임을 105억 정도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미 회수가 됐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아무 영향이 없었고요. 하지만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거래 정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작년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상당히 걸었었는데 회계 처리에 대한 그 보혜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 지급 보증 이런 부분을 관여하게 되면서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뭐 77억 그리고 432억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기 자본 대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70% 금액이 횡령 배임으로 집계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고요. 하지만 거래 정지 이후에 마찬가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거래가 실제로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게 13개 뭐 기업들 같은 게 거의 상장 폐지가 됐지만은 보혜양제라든지 그리고 마니크 같은 이런 기업에 조금 유사성을 주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 유사성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나 우려스럽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출렁이, 단기적인 기업적인 리스크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한화는 다행히 비껴갔지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기업 특혜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번에 있었던 그 하나그룹 사태에서 일단 그 횡령 배임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일단 그 기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요건에서 그 2.5%가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 기준입니다. 그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약 5%대 넘어가는 기준이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는 일단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분식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건 뭐냐면 장부에 뭐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뭐 뻥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일부러 그 이익 부분을 줄여서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크게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하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혜 논란들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사례도 2003년도에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SK 글로벌 사태라고 해서 엄청난 분식회계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물론 주가의 하락도 있었고 정지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유독 하나만 이제 좀 그랬다는 것이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을 한 회사들도 보면 보통 한 20일 정도의 이제 거래 정지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상장 폐지, 그 실질 심사를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실질 상장 폐지에 들어가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혜 논란들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 같은 경우 일단 지주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게 되냐면 뭐 자회사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배당 위주로 좀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자체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성장하고 그랬을 때 같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SK 네트워크스를 2003년도부터 보게 되면 2003년도에 하락한 이후에 한 10,000원대에서 지금 좀처럼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당들은 가져가죠.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주가 차익을 누릴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상승 여력 자체가 굉장히 향후에는 좀 불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좀 명심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하나 같은 경우가 지주사 대비해서 일단 그 김신영 회장의 그런 어떤 오너 리스크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주사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평가도 아닙니다. 하나 자체가요. 저평가 자체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 자체가 다시 한번 그 지주사들의 어떤 동종 어깨 추이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성 자체도 좀 많이 전무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 특혜라는 부분이죠. 아무리 대기업이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정해놓은 게 있고요. 그거는 분명히 증권거래법을 지나서 이제 자본시장법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혜로 하나 두 개 봐주게 됐을 때는 향후에 진짜 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는 투자자들의 그 피해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점이 가장 큰 점이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내 증시가 강세 출발했고 현재도 코스피는 한 198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14포인트 상승한 198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초 이후 7조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인 매수의 이유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 금리가 2014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실적의 상대적인 선전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 전후에서 매물 저항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비해서 수익난 종목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권고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에 대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국내 플라스틱 밀폐용기 1등 기업 락앤락입니다. 예. 김준일 락앤락 회장은 중국 매출이 지난 2010년 전체 락앤락 매출의 40%에서 지난해 4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유지되고 있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가맹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 중소도시 진출을 늘려 현지 매출 확대에 또 다른 전기호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직영점 100여 개와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매장 등을 포함 천여 개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락앤락은 지난해 10월 지린성 옌벤에 첫 가맹 1호점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 방식의 2, 3선 도시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대도시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도시 공략에 전력할 시점이라며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둬 전체 매장 수를 3천여 개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락앤락은 중국 홈쇼핑 채널 방송 활동도 이어가 매출 증가세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락앤락은 포스트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고급 소비층 공략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요. 네, 2008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현재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다낭 등 4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소비시장 상승세가 높아 전국적인 유통망 확충도 준비하는 상태로 관세 특혜가 유효한 베트남의 2009년 생산 공장을 완공, 전량을 인근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등 베트남을 수출 기지로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베트남을 향후 인구 5억의 거대 아시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는 한편 현지 시장 확대에도 주력해 제2의 중국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제 락앤락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현 주가는 PER 25배, PBR 4.5배로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입니다. 중국의 매출 성장과 유리공장 증설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만 원에서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 초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장 출발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증권사들조차도 한화가 상장 폐지 검토 직전까지 매수 추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일단은 뭐 상당히 뭐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조금 뭐 하나에 뭐 매수를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뭐 하나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뒤통수 맞은 부분들은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뒤통수를 맞았다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이제 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참 상당히 뭐 사태 추이를 보면서 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량의 어떤 매도 사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그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금 그 5.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 뭐 계열사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그 유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 물량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집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뭐 개인들의 물량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토콩 보고 놀란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토콩 보고 놀란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조금 개인 투자자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좀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와 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코오롱이라든지 그리고 뭐 효성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반대해서 조금 잘 나가고 있는 뭐 KCC 이런 그룹들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룹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런 툴령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좋은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화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뭐 금호석유 내에서 지분 싸움을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서 반등을 줬듯이 하나도 이런 사태가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은 어쨌든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그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매에 좀 동참하시기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조금은 저가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의견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예. 개인적인 어떻게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하나 자체는 뭐 한국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잘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한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주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정태근 전문가님도 이제 금호석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회사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제품을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증가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그런 어떤 가치 자체를 뭐 따라가기도 합니다.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미지 제고를 해서 가면 되죠. 가면 되고 모든 걸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지주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회사들의 그 실적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회사
주사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뭐 이익 추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주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항상 저평가에 있죠. 그러니까 저평가에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아들이 어떤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아버지까지 그 아들 이상으로 그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들이 이제 잘해서 실적이 뭐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회사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그때 가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다시 한번 미래에는 매길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매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주가에 대한 그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낙관적으로는 전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위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자회사들의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수익력을 방어는 해준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주가에 대해서 큰 폭의 기대는 굉장히 좀 무리하다. 그래서 저가 매수 자체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지주사라고 하는 그 특성 자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전에서 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나가 정말 잘 이렇게 해결돼서 예. 다시 한번 좋은 기업으로 좀 거듭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한화 사태가 오늘장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 조명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콜상 모두 강세인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된 영향을 받았었고요. 투자 전략 간단히 봐주시고요. 또 네. 오늘 관심 종목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오늘 시장이 조금 지난주 목요일과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어떤 미국 시장의 호재로 인해서 조금 상승 출발했지만 현물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화생 쪽에서 조금 화생 쪽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화학, 은행, 조선 IT라든지 이런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에서 그 매수로 좀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에 조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에 화학, 은행, 조선 IT에서 힘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가지고 나온 종목을 한번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그 테마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인데 오로라라는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보령 메디앙사 같이 아동복지와 좀 연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와 좀 테마가 형성된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 자체로 본다면은 조금 그 가치도 좀 있고요. 유일한 어떤 캐릭터 인형을 좀 생산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도 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 현재 추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캐릭터 완구 시장이 40%를 차지하는 미주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지금 현재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한번 본다면은 작년 2010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죠. 2010년 같은 경우 49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56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49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0년 실적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5,500원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보이고 난 뒤에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1월 30일부터 지금 현재 투신이 계속해서 그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 쪽에서도 투신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5,500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저가는 이전에 저항이 됐던 가격이고 최근에 와서는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가격인 5,5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면서요. 그리고 매수 가격을 지금 현재 6,21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6,200원 정도 이하 가격을 준다면은 그때 한번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님도요.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략히 짜주시고요. 관심 종목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유동성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저항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1965선을 좀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하냐 안 회복하느냐죠. 그러니까 그 지수 포인트가 2,000을 가든 3,000을 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유동성 풀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물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 그 점들을 계속해서 뭐 지표들을 통해서 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의 그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신세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뭐 FTA라는 것도 있고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명동의 랜드마크가 바뀐다 그래서 명동의 그 두타 같은 거, 밀리오레 같은 것이 이제 고층, 그러니까 위층에는 이제 호텔로 이제 대부분 바뀌게 되죠. 그만큼 FTA가 되면서 물류 이동도 많아지고 관광객들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그 일본의 그 쇼핑 시장이 그 15년 동안 계속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서 그만큼 쇼핑 시장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인천공항 쪽에 대규모 카지노 사업이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일단은 예상은 잡혀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요. 그만큼 한국의 그 유통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신세계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만 5천 원 선으로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그 쇼핑 시장 성장성과 함께 일단은 32만 원 선으로 좀 제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성규 팀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 신세계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한화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뭐 정지가 됐던 적도 없었는데요. 거래소가 5일 한화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오늘 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지없이 한화의 주가는 급락이 나옵니다. 장중에는 7%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 특혜 논란에 대한 여부도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시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도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화 3153-2610번으로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